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2회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같이 모였는데요. 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영양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위생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위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 과목도 생리학, 생화학하고 마찬가지로요. 예전에 나오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단독으로 20문제 이렇게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요. 이제는 이제 단체급식이라든지 법규 합쳐서 뭐냐면 6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 위생, 법규 합쳐서 60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도 보통 이제 한 12에서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을 이제 같이 수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수업하는 방식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로 그날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날 했던 내용은 그날 또 복습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요. 이 식품위생도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프린트물을,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복습 문제를 푸실 땐 절대 책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잘못 알고 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답 불러드릴 때 이제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생리학과 똑같이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요. 대신 이거는, 한 달에 한 과목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은요, 2달 동안, 그 식품위생 한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생리학, 생학보다는 좀 더 뭐였냐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2달에 그냥 한 과목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뭘 위주로 해서 공부할 거냐? 이거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개념을 확인을 하시면 또 어느 정도 뭘 공부할지가 대략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자, 식품위생의 개념 파트죠. 이 개념 파트에 보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식품위생 파트에서 중요하게 이제 공부할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식품위생의 정의 한번 보세요.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요 대상이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식품위생이라 그러면 식품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식품위생 법규도 배우시잖아요. 법규 같은 데 보면 식품위생법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식품 등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법규에 식품 등 이런 표시가 나와 있으면 뒤에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식품위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배제를 해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공부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에서 중요한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위해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공부하는 게 식품위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차례 한번 잠깐 보세요. 앞에 차례를 보시면 딱 그래요.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식품의 변질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보존법, 살균소독법, 위생검사법,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석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이 10장까지 쭉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는 건 식중독이에요.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중독.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20문항 정도 나왔을 때 7, 8문제가 다 식중독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항 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누구냐면 식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를 봤더니 한 6, 7문제가 식중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한 문제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중독에서 대다수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게 덜 중요한 파트 중에서 더 안 중요한 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8장, 9장 좀 덜 중요해요. 식품위생검사, 환경오염 파트. 왜냐면 환경오염 파트가 거기다 이제 식중독으로, 화학성 식중독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8장, 9장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변질과 보존 파트라든지 뭐 식품위생동물 이 파트도요.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동물도 매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과 보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장, 6장 합쳐 3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이런 거예요. 감염병의 3문제, 기생충의 3문제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은요. 변질, 보존과 살균, 소독 5, 6장 합쳐 3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공부해 두실 파트는 바로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을 공부할 적에는 식중독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자, 식품위생의 그 개념 마저 보기로 할까요? 거기서부터. 자, 여기 개념 파트는 한번 읽어두시면 충분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읽어만 잘 두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의 위해 요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식품의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배제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런 위해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지금은 뭐 위해 요인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정도만